그 지금 되게 열정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아프신다고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좋고, 만약에 정말로 나는 이 선물 받고 가야겠다 이러면은 사비로라도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저희 딴들이라서. 일단은 그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what이랑 why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봤잖아요. 정말 훌륭한 툴이어가지고 일단 써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입식으로라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원래는 주입식 교육을 너무 싫어해서 이해부터 하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거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그 조금 약간 고급지게 말하면 연역적으로 접근하느냐 기납적으로 접근하느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도출해낼 수도 있고 이론을 토대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경험을 많이 한 다음에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까 전에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내용하고 약간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은 제가 오픈소스를 하고 있고 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완전 개발자 시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개발자 시야로 얘기하는 거고,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하는 시야를 많이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러면은 여지껏 깃을 막 했는데 깃을 왜 쓰냐는 거죠. 아까 전에 설명할 때는 최종 뭐 진짜 최종 하면서 그 파일에 대해서 관리를 좀 문명화된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 개념까지만 얘기했는데, 진짜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결국은 협업 때문이에요. 여러 사람이 한 코드를 수정하거나 여러 사람이 한 프로젝트를 같이 수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한 프로젝트를 5명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요. 근데 얘를 50명으로 늘렸어요. 소프트웨어 인력을.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질이 올라가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생산직이에요. 안 그러면 뭐 유통하는 직업이에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그 인원수를 높이면은 당연히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져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안 그래요. 5명이서 개발하는 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괜히 50명 넣었다가 싸우고 난리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협업 때문인데, 이 협업을 할 때 이제는 이해하시겠는데, 어쨌든 협업 때문에 쓰는 거고, 그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그 소스 코드에 대한 관리를 더 현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더 스마트하게. 소스 코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리눅스 토바이즈가 리눅스를 내놓은 지가 1991년도예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오래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눅스가 엄청나게 오래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축학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엄청 짧은 거죠, 역사가. 건축학 이런 걸 막 돌아가다 보면 막 메소포타미아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차이의 역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툴도, 문명화된 툴도 원래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역사가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1세대랑 같이 일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깃을 쓰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협업 때문에 쓴다 그랬잖아요. 협업에 쓰는데, 그러면 그 협업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변화분 단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엄청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잘 봐. 맨 처음에 소스 코드를 개발하고 이럴 때는 아무 환경이 없었어요. 깃도 없고 SVN도 없고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개발한 거예요. 맨 처음엔 천재가 막 혼자서 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더 많은 소프트웨어 필요해서 여러 사람이 해요.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되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온 게 깃인데, 이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변화분 단위로 관리하면 안 돼? 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게 뭐 맨날 바뀌고 이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정말로 많은 개발 방식 자체에 대한 그게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도 안 되는 오픈소스가 지금 소프트웨어 전체 역사를 이끌고 있잖아요. 지금 오픈소스는 돈이 안 돼요. 근데 전체 그 소프트웨어 역사를 이끌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깃으로 관리하는 기법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깃이 그런 걸 모든 걸 만든 건 아니지만 중요한 툴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안 쓰다가 컴퓨터를 쓰게 된 문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잖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안 쓰던 세대가 있었어요. 서류로 모든 거를 막 작업하고 은행 작업도 다 서류로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생겼죠. 그럼 컴퓨터 안 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쓰는 이유부터 설명하면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깃을 먼저 써본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새로 나온 것처럼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정말 혁명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변화분으로 단위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 지금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변화분은 여지껏 했던 커밋이에요. add는 커밋할 목록에다가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 목록을 보고 커밋을 해서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역사가 결국에 변화분인데 이거를 통해서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걸 통해서 리뷰나 디스커션이 가능해요. 처음에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품질 상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면은 비가시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학하고 비교를 하면은 설계 도면을 그린 다음에 실제 만들 때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그래도 눈으로 보여요. 근데 프로그램 짤 때는 설계 도면이 결국에 소스 코드고 소스 코드가 런타임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만들어지는 게 건물이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메모리 위에 올라갔으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요. 물론 소스 코드를 보면 보이죠. 근데 그건 설계 도면이에요. 실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프로그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많이 생기고 버그도 많이 생기고 개발도 막 인원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요걸 통해서 해결한 거예요. 물론 얘도 이 변화분도 설계 도면을 가지고 하는 거긴 해요. 런타임 도중에 있는 걸 보면서 수정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얘를 변화분 가지고 리뷰를 하다 보니까 품질이 올라가고 품질이 올라가니까 미리 차단해요. 그리고 소스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해지죠.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코딩 스타일과 코딩 컨벤션은 기본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if문을 써요. 그럼 if를 쓰고 가로를 하잖아요. 한 칸을 띄고 가로를 할 거냐? 한 칸 안 띄고 가로를 할 거냐? 중가로를 하면 옆에를 하고 할 거냐? 밑에 내려서 할 거냐? 그러니까 코딩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그게 정말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가 사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일단 기본이에요. 이런 코드 컨벤션은 오픈소스 가면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도큐멘테이션 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코드 컨벤션을 이렇게 하니까 코드 스타일 이렇게 하니까 너네가 맞춰. 그래야지 그 디프, 그러니까 변화분을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예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왔잖아. 품질이 상승된다고 했잖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 말했던 커밋 단위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뛰어나냐면 커밋 관리를 하면은 이거 실제 있는 이제 리눅스 토레즈가 미러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리눅스 커널을 깃허브에서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미러링한 거라서 어차피 다 나오니까 이걸로 한번 본 거예요. 어쨌든 커밋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커밋 보이죠? 커밋 중에서 지금 제가 했던 커밋을 그 캡처해서 보는 거예요. 커밋 단위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커밋 한 거예요. 일부러 쉬운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중복되는 코드, 필요 없는 펑션에 대해서 지운 거예요. 쉽잖아요. 수정한 이유가 명확해요. find new라는 펑션이 있고 find라는 펑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find new가 find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만들다 보니까 꼬인 거겠죠. find new도 있고 find도 있어. 그러면은 이거 없어도 되잖아 라고 해서 지운 거예요. 그 이유를 적었고 그 이유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메인테이너가 받아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뭘 수정했는데 왜 수정했고 어떻게 수정했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함부로 못 나요. 코드를 할 때 한 라인 바이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지고 함부로 넣지 않기 때문에 원천 봉쇄가 되는 거 미리 차단이 되는 거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품질이 올라가요. 품질이 올라가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대기업들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에다 돈을 왜 넣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품질이 너무 좋으니까 얘를 쓸 수밖에 없고 얘를 다 쓰니까 얘가 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 자체는 원래 돈이 안 됐어요. 근데 유저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얘가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변화분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예를 들면 변화분을 통해서 리뷰나 디스커션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방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리퀘스트하고 패치 메일이에요. 패치 메일은 이따가 얘기할게요.
리퀘스트를 했으니까 리퀘스트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포크를 떠요. 그 다음에 내가 브랜치를 만들어가지고 변화분을 보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수정했으니까 받아줘 라고 보내는 거죠. 그게 결국에 이게 커밋이잖아요. 변화분으로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아톰 우리 썼잖아요. 아톰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일렉트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궁금하신 분들 보는데 이게 되게 요즘에 핫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브라우저 같은 느낌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리눅스에서 만든다 아니면은 뭐 맥OS에서 만든다 윈도우에서 만든다 할 때마다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네이티브 랭귀지가 그 컴파일이 다시 돼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리고 막 UI를 조정하는 것도 그거에 따라서 다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웹으로 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웹으로 좀 가볍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웹브라우저를 뜨고 거기에 있는 UI 코딩을 다 웹으로 해버리는 거죠. 근데 뭐 너무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되게 핫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얘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저도 봤는데 물론 여기다가 플리캐스트를 한 건 아닌데 한번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누군가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플리캐스트를 유명 프로젝트에 한 거예요. 그 중에 이게 있었어요. 어떤 펑션을 고친 거예요. 고친 내용을 여기다 보낸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아 뭐 이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 거야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는 잘 안 보이겠지만 PPT 보시면 보실 거예요. 아 야 내가 봤는데 이거 가능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니야 너가 지금 쓴 코드에는 문제가 있어. 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품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냈던 건 안 돼. 리젝 안 돼 너. 근데 얘기해가지고 코드 수정했어. 이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코드가 수정돼요. 아니 그럼 코드 수정하는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보편화되고 있어요. 원래는 막 집어넣어요. 막 푸시하고 막 커밋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오픈소스 방식을 따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픈소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그 운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라든지 뭐 NHN 엔터테인먼트 막 이런 데가 풀 리퀘스트 방식으로 개발을 해요. 그럼 얘네가 이걸 왜 쓰겠어요? 오픈소스도 아닌데 이 방법이 너무 좋으니까. 얘를 하면은 품질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안 해도 좋아요. 근데 풀 리퀘스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요즘에 그 되게 중요한 소프트웨어 역사를 이끄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니까. 물론 나중에 뭔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최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적응을 하고 나면은 완전 레벨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요. 저는 제가 여지껏 개발한 것도 뭐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은 그거 했을 때랑 오픈소스 했을 때랑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코딩 스타일도 다 철저하게 맞추죠. 네이밍도 확실하게 하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필요 없는 코드는 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 하나하나 만들 때 되게 질 좋은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프로 개발자로 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등학생분들 많으신데 막 욕심 있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나 지금 프로그램 진짜 관심이 많고 너무 재밌다. 그리고 진짜 좀 대단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욕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유명 프로젝트에 한번 컨트리뷰션 해보세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에 그래도 정보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플리캐스트를 하는 거죠. 요런 걸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현업 개발자들도 절대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요. 스프링이나 jQuery, 뭐 앵글러.js, 노드.js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거 다 쓰는 튜토리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수정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야, 너 노드.js 알아? 노드.js 해봤어? 아, 좀 노드.js가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완전 프로 개발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노드.js를 쓰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 나는 프로 개발자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컨트리뷰션 하는 게 정말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뚫어야 돼요. 근데 그걸 뚫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깃을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깃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리리스까지도 하고 그리고 뭐 플리캐스트를 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도 부딪혀가지고 뚫으면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거요. 솔직히 현업에 있는 사람도 린스 커널이랑 커밋 하나 하잖아요.
이것도 완전 잘한 거예요 지금. 나중에 가면 아마 별건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도 컨트리뷰션 하나 했는데 와 그래도 이거 렌즈 코너에 코밋 했어?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거죠. 그것처럼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욕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소스에 관심을 가져서 해보면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개발자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리뷰를 거쳐서 이렇게 수정했다. 사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얘기들을 한 거죠. 그래서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플리캐스트 한 거에서 현장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필드에 있는 개발자들이 플리캐스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캡처 떠서 본 거예요. 그래서 품질 상승이 되죠. 그래서 그 오픈소스가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전체 소프트웨어 역사를 이끄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사실 주니어 개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니어 개발자잖아요. 엄청난 교육 효과죠. 왜냐면은 정말 뛰어난 개발자들이 만든 코드를 다 엿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플리캐스트 했어. 그 플리캐스트 훔쳐볼 수 있잖아요. 엄청난 교육의 기회인 거죠. 물론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해요. 추가적으로. 깃허브는 뭐 이제는 구분이 가시겠지만 깃허브는 미국에 있는 거고 깃은 본인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구분을 져야 돼요. 맨 처음엔 단순하게. 근데 어쨌든 깃허브는 이제 각종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각종 오픈소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깃허브인 것도 있고 깃허브이 아닌 것도 있어요. 이거에는 좀 명확히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깃허브이 물론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게 깃허브로 관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도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널이고, 커널 같은 경우에도 git.kernel.org라는 사이트에서 마치 깃허브처럼 관리가 되는데, 물론 깃허브에 있는 기능이 다 올라와 있는 건 아니에요.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관리된다 이거죠. 아까 전에 패치 메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플리캐스트는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문명화된 도구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든 수정 사항에 대해서 남한테 보낼 때 쓰는 기능, 이 플리캐스트인데 그거를 원래는 원시적으로는 패치 메일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패치 메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 이름을 제가 지은 건데 그냥 패치를 보내는 거예요. 패치 메일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플리캐스트도 내가 만든 변화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메일로 떠서 메일로 보낼 뿐이에요. 그래서 린스 커널 같은 경우에는 깃허브로 관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도 결국엔 다 패치 메일로밖에 안 써요. 그래서 뭐 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수정사항을 보내요. 막 이렇게 여기 보면 디프 했을 때 나오는 거와 비슷하죠. 그게 다 메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이것도 뭐 명령어 몇 줄이면은 이 패치 메일을 다시 커밋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뭐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오픈소스들은 뭐 아까 얘기했던 오픈허브라든지 뭐 그런 데 가면 오픈소스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요즘에 이제 이력서죠. 그러니까 깃허브도 이제는 막 이력서 프로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뭐 초록색이 많이 쌓인다. 근데 그거는 사실 내가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그냥 막 푸시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픈허브에 들어가면은 각종 유명한 오픈소스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가 다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이력 중에 하나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1년, 2년 안에 이런 그림을 그린다. 물론 이제 이거는 더 많은 연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그림을 오픈허브에서 만든다. 그거는 이제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냐. 저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이 그림을 이해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역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PC, 여기는 이제 깃허브이 될 수 있겠죠. 각자 리포지토리 만들어가지고 막 커밋 하다 푸시하고 이런 식의 그림인 거죠.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 그림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본인 컴퓨터예요. 여기가 깃허브이에요. 여기서 애드를 하면은 내가 커밋할 리스트에다가 업한 거예요. 커밋할 목록을 추가하고 나서 커밋 한 번이면
내 리포지터리에다가 역사 하나가 저장돼요. 그쵸? 역사 하나 저장되고 그걸 푸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풀이나 리버스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죠. 요 세 개가 일단 잡히면 나머지는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거는 이제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인데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설명했던 거고, 커밋하고 푸시의 차이는 외부망을 쓰냐 아니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데, 커밋은 그 외부망을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로컬에서 계속 역사를 저장하는 거니까. 근데 푸시를 할 때는 외부망을 써야 돼요. 꼭 GitHub이 아니어도 어쨌든 밀어 넣으려면 외부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으면 좀 더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치랑 풀의 차이는 이거는 안 해봤잖아요. 근데 둘 다 땡기는 거거든요. 둘 다 가져오는 건데, 풀은 머지를 동반해요. 그러니까 풀을 땡기면은 아까 전에 이분은 이분인가? 머지 생겼잖아요. 그 풀밖에 안 땡겼는데 머지 커밋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패치는 .git 폴더, 그러니까 임시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가져오는 건데, 가져오자마자 머지를 하느냐, 가져와서 잠깐 임시 폴더에 두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쓰냐고 물어보면은 뭐 나중에 쓰실 날이 올 거예요. 일단 여기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지하고 리베이스는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계속 리베이스 하신 분들에 대해서 리베이스를 얘기했는데, 둘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합치는 건 똑같아요. 머지도 합치는 거고요, 리베이스도 합치는 거예요. 근데 리베이스 마이너스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되감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했었는데, 리모컨.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네. 프로젝터를 끈다고 하시는. 프로젝트요?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뭐 쓸게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저장되잖아요. 역사 1, 역사 2, 역사 다니는 커밋이고요. 역사 4가 있어요. 그러면은 머지는 이 상태에서 그냥 넣는 거예요. 아, 네. 끄셔야 되나? 네. 머지는 그냥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냥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너무 디테일한 걸 알려고 하지 마요. 지금은 그냥 머지랑 리베이스 차이점을 보자면, 머지는 그냥 합쳐요. 그냥 둘 다 합치는 거잖아. 근데 리베이스는 가만 뭘 감냐면 이거예요. 몇 개 있어요. 1, 2, 3. 얘는 클론한 거예요. 그러면은 클론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내가 하고 있는 제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전에 폴리캐스트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포크 떠가지고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클론 때리면 이거 그대로 가져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4를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기다가 뭐 A, B라는 거 올렸어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올리려고 하면 충돌이 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새로운 게 있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리베이스하고 머지의 차이는 이 상태 그대로 이걸 합쳐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4가 여기에 올라가요. 그냥. 그리고 머지 커밋이 생겨요. 이게 머지고, 리베이스는 얘를 잠깐 감아요.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1, 2, 3부터. 그러면은 A하고 B를 잠깐 감아요. 잠깐 감고 얘를 올려요. 4를 여기다 올려요. 그 다음에 풀어요. 그래서 A, B를 얹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들어올렸다가 합치냐, 그냥 합치냐, 내가 했던 거 잠깐 감고 올리고 그 다음 올리냐, 요 차이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은 얘기는 다 끝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되게 훌륭하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아 이거 드려야 되는데 일단 오면은 말씀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